현대 물리학의 한복판에서 무려 40년 동안 계속된 거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냥 아름다운 실수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오늘 끈 이론을 둘러싼 이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 지난 40년간 물리학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막다른 길을 헤매고 있었던 거라면요.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최고 지성들이 매달려온 이 끈 이론이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하고 저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둘 사이를 이어줄 다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끈 이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럴 거라고 다들 기대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논쟁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복잡한 수식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의 영혼, 그리고 인류 지성의 미래를 두고 벌이는 거장들의 정말 격렬한 충돌입니다. 그럼 먼저 끈 이론의 아주 회의적인 목소리부터 들어봐야겠죠. 이 비판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노벨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즈경입니다. 펜로즈는요, 말을 돌리지 않아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건 물리학이 아니다. 와, 이 한마디는 끈 이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수학적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우면 뭐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펠로즈의 가장 강력한 비판은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6. 이게 뭐냐면 초창기 끈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공간의 차원수입니다. 펠로즈한테 이 26이라는 숫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그럼 이걸로 끝이네 라고 생각했답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뒤, 양옆, 위아래 딱 3차원 공간에 시간이 흐르는 건데 갑자기 22개의 차원이 더 숨어 있다니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거죠. 결국 펜로즈가 보기엔 끈 이론은 모든 면에서 실패작이었던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본 설정부터 시작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까지요. 그에게 끈 이론은 그냥 아름다운 수학적 미로일 뿐 출구는 없는 그런 셈이었죠. 하지만 펠로즈의 이렇게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끈 이론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끈 이론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 중 한 명이죠. 브라이언 그린의 변론입니다. 브라이언 그린에게 끈 이론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류의 가장 위대한 희망이죠. 그는 이게 바로 물리학의 성배,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단 하나의 이론을 향한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거인의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펜로즈에게는 이론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그린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우주로 통하는 정말 경이로운 문인셈이죠. 그러니까 한쪽엔 독이, 다른 한쪽에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린은 끈 이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미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발견이었던 블랙홀 공식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거든요. 이건 마치 누가 정답지를 미리 남겨놨는데 그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내려간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린이 꼽는 가장 숨막히는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끈 이론은 그냥 아주 작은 끈의 진동을 계산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서 아인슈타인의 그 거대한 중력 이론이 마법처럼 저절로 툭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피아노 건반 몇 개를 두드렸더니 완벽한 교향곡이 연주된 것과 같은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싸움이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기 경기장 밖에서 이 게임의 규칙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에릭 와인스타인인데요. 그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와인스타인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끈 이론이 지금 공정한 과학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심판까지 한 패인 팀과 경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게임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가 보기엔 끈 이론이 물리학계의 일자리, 연구비, 그리고 언론의 주목까지 전부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이론이라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 이론들이 싹을 틔울 기회조차 빼앗고 있다. 이건 과학계의 정치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고발인 셈이죠. 끈 이론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게 마치 여러 동물의 아름다운 부분들만 떼어다가 기괴하게 꿰매 붙인 프랭켄슈타인 같다고 비판해요. 각 부분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전체적인 모습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거대한 지적인 규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갈등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오죠. 추가 차원, 검증 가능성, 아름다움, 그리고 진보에 대한 관점까지. 모든 면에서 이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 진실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끈 이론이 처한 거대한 역설입니다. 하늘에 닿을 듯이 화려하게 지어진 바벨탑처럼 물리학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기반은 비판가들의 지적처럼 아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집니다. 아직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저 아름답다란 이유만으로 믿고 있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과학의 영역에서 믿음과 아름다움은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